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라는 건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얘기해요. 한국에서 민사사건의 분류 기준으로 과거에선 2년이었는데요. 지금은 2년 6개월로 변경이 됐다고 하죠.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는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태완이 사건 경우에는 더 이상 범인이 잡힐 수가 없다는 거. 자, 첫 번째로 제가 오늘 한중일 미제 사건을 준비하면서 일본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1994년 4월 23일 오전이었는데요. 도쿄 미타카시에 있는 이노카시라 공원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여러분이 검색해 보셔도 자주 사진이 등장할 정도로 여행객에게도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공원에서 한 여성 청소원이 고양이 먹이를 좀 주려고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에서 막 먹이 좀 먹을 만한 것을 찾고 있다가 쓰레기 봉지가 하나 이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 봉지를 열어서 뒤지게 됐죠. 그런데 이 쓰레기 봉지 안에 사람의 손과 발이 들어있었던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신고를 했고요. 경찰관들이 조사를 위해서 출동하게 됐죠. 자, 위에 건 참고 사진이었고 이건 실제로 사건 현장의 사진입니다. 자, 경찰관들이 분명히 여기선 손과 발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더 있을 거다 하면서 이 출동을 해서 공원 일대를 다 뒤졌죠. 결국에는 공원에서 합계 27개의 조각으로 절단이 된 손과 발 그리고 사람의 몸통 일부를 총 7군데의 쓰레기통에서 찾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어떠한 비닐봉지에 들어있었냐? 물기를 빼기 위해서 비닐봉지 안에다가 작은 구멍을 놓게 됐거든요. 이런 탈수형 그 검은색 봉지 그리고 반투명 봉지 안에 이중으로 포장이 되어서 있었죠. 그게 공원에 7군데 군데군데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범인이 이 쓰레기를 이제 묶어서 버릴 때 이 묶는 방식이 어부들이 그물을 묶을 때 사용하는 묶음법이었던 거죠. 이건 일반인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경찰은 단서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 범인이 손으로 묶었을 법한 이 비닐봉지고 어디든지 간에 지문이 전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 피해자 있죠. 그러니까 손과 발과 몸통의 이 조각으로 발견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손과 발의 지문 또한 다 도려내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지문으로 이 피해자가 누군지 파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이게 일부 남아있던 아주 작은 지문과 그리고 DNA 분석으로 통해서 드디어 피해자가 밝혀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바로 이 남자. 근처 공원에 살고 있었던 사람. 그는 당시 35살의 카와무라 세이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왜 죽었을까요? 정확한 사망 사인은 불분명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그가 이제 이 공원에서 발견된 일부의 그의 사체 중에서 늑골의 근섬유에 아주 미세하게 출혈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 절단이 된 사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잘라졌잖아요. 이게 너무나 극악무도한 게 관절이나 장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완전히 다 무시하고 그냥 정말 전기톱으로 둥강 잘라낸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토막 사체들은요, 마치 무슨 우리가 왜 고깃집에서 보는 도가니나 소뼈 같은 거 잘라진 것처럼 그냥 일정한 크기로 잘라진 거예요. 자르기 쉬운 부분을, 요런 데 자르기 쉽잖아요. 자르기 쉬운 데를 자른 게 아니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특히나 약 20cm 정도로 잘려져 있었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공원 내에 쓰레기통 투입구가 가로가 30cm, 세로가 20cm 정도의 그 공원 내에 있는 쓰레기통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딱 집어 넣으려고 요 사이즈로 잘라냈던 거예요. 마치 이 상황을 그대로 노린 것처럼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사체 내에는 혈액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액을 이 사람을 피해자를 붙잡아서 혈액을 다 뺀 거예요. 그런데 혈액을 다 뺄 정도의 범인이다라고 하면 이건 보통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혈액이 전혀 없는 시체를 또 절단을 해냈다는 건 여러 가지 또 경험이나 또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일반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물이 필요해요. 피가 쫙 빠졌잖아요. 그거를 다 처리하려면 물로 다 씻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 일반인이 가정집에서 이루어진 범행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게다가 사체를 절단했던 방법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3가지의 패턴으로 잘려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범인이 한 명이었다면 한 패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범인이 한 명 이상이라면 3명이었다면 3가지 다른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 정도의 행동을 보였다는 건 이게 정말 한 번 처음으로 저지른 범행일까요? 상습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손과 발 그리고 몸통의 일부를 찾았지만 여전히 머리는 찾지 못했어요. 또 다른 몸의 부분들은 찾지 못했어요. 경찰들은 공원을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머리와 몸통의 대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즉 나중에 보니까 공원에서 찾아진 사체의 일부들은 이 몸 전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일각에서는요, 이미 이 시체가 발견되기 하루 전날에 쓰레기통을 몸통에다 버렸고 그걸 혹시 쓰레기차가 가져가서 우리가 못 찾는 게 아니냐라고 추정이 돌기도 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일부는 공원에다 버리고 나머지 사체는 혹시 범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여러 가지 정말 무서운 추측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다면 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언제였을까요? 그건 4월 21일 오후 11시경이었어요. 당시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일본의 신주쿠역에서 헤어질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가 지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시체는 34시간 후에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는 몇 시에 죽은 걸까요? 어떤 목격자는요, 22일 자정에 이 피해자와 닮은 외모의 남자가 이 사건 현장 근처 역에서 옆에 백화점 쪽으로 샛길이 있는데 그 샛길에서 2명의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목격자가 나왔어요. 22일이 아니라 23일 다음날, 실종된 다음날 새벽 4시에 30대 남성 2명이 검정색 봉투를 들고 이 남자의 사체가 발견된 그 이노카시라 공원을 배회하는 걸 목격했다는 거죠.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비닐을 들고 공원을 목격하는 거, 그 새벽 시간에, 그건 좀 누군가에게 특이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유력한 범인이라고 추정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증언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라졌던 22일 날 새벽에 차와 사람이 뺑 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뺑소니가 났던 거죠. 그리고 이 교통사고 뺑소니를 숨기기 위해서 죽은 피해자를 토막낸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고요. 혹시 이 남자에게 원한 관계가 있어서 면식범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어요. 면식범이라는 건 기존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그를 죽인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남자를 조사해보니까 교우 관계에서 전혀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없었고 용의자로 잡을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체는 단서를 남깁니다. 자, 그는 도대체 어떻게 죽은 걸까요? 질식사한 걸까요? 아니면 구타했을까요? 일단 그의 사체, 그러니까 남아있는 우리가 모아진 그의 사체만을 봤을 땐 깨끗했어요. 그래서 독극물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독극물로 죽었을 경우에는 사체에서 그 약 성분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검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독극물은 아니에요. 교통사고의 경우 몸에 차에 친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일단 발견된 시체에서는 몸이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다시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머리 손상이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머리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 생전에 생긴 상처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늑골의 일부 근섬유에 아주 미세하게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경찰이 무언가를 추론하려고 했죠. 그런데 늑골 자체가 파손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늑골의 그 근섬유 부분에만 출혈이 있었던 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이 출혈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수수께끼로 남아버렸어요. 그럼 과연 사망은 몇 시에 했을까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가 신주쿠역에서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바로 죽었느냐? 그런데 사체를 절단해서 쓰레기통에 넣었다라는 이런 정말 전 세계에서도 몇 개밖에 볼 수 없는 이런 기묘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럴까? 그 당시에 CCTV도 없고 또 죽여서 얼마나 절단시켜서 쓰레기통에 넣은지 이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3일 후에 4월 26일 일본의 나고야 공항에서 264명의 사망자를 내는 항공기 낙하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전 세계 뉴스에 날 만한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쓰레기장 사건이 사람들의 이목에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묻혀진 거죠. 이 이후에도요,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이렇다 할 범인을 잡을 만한 정보가 없어서 크게 보도되지 못하게 됩니다. 사건은 크게 보도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 가족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이 피해자의 모친은 사건이 있고 나서 너무나 큰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외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해요. 피해자의 아버지 또한 범인을 너무나 찾고 싶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아들의 사체를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정말 자신이 직접 책까지 써가고 출판을 하면서 범인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타계하셨고요. 결국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나서 15년 후 2009년 4월 23일 오전 0시에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죠. 과연 누가 집에 가고 있는 그를 잡아서 수백 개의 20cm 되는 사체로 토막낸 걸까요? 그리고 그의 머리와 그의 몸통의 사체는 어디 있는 걸까요?